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9월 16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코인 알아도 궁금하고 몰라도 궁금하시죠? 코인 고수, 코인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암호화폐 토크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6일 목요일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많이 좀 못 나오셨는데 좀 바쁜 일이 있으셨나요?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여기를 찾았는데요. 네. 뵙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좀 이 코인 시장에서 좀 재밌는 일은 없어요? 너무 재밌는 일이라기보다는 올랐다 내렸다 이런 얘기 말고 그러니까 코인을 안 하던 사람이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물어보냐라고 했더니 최근에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광고 네. 그 이제 유모사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P모사가 이제 광고를 하는데 게다가 이 광고를 등장하는 사람들이 워낙 좀 약간 유명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유명 연예인들이 지금 코인 네, 광고에 맞아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뭐 약간 그 사기는 아니냐. 보통 이제 사기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그렇게 약간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 광고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 연예들도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 광고나 나오진 않잖아요.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이거 좀 뭐가 바뀐 거냐라고 이제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물어보죠. 아무래도 연예인 등장하니까. 그래서 뭐 이러저러 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돈이 어디서 났을까? 저게 다 내 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자자 돈들이 그쪽으로 그 광고비로 집행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도 또 들 수도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수익의 원천이 수수료다 보니까 그 투자자들이 거래했을 때 낸 수수료를 가지고 광고비도 충당을 했겠죠. 그만큼 이렇게 이제 그 여유가 되니까 광고를 하는 거겠죠. 네. 코인 광고에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한 명과 암이 있다. 네, 또 맞습니다. 이런 말씀인 것 이미지가 같습니다.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명이 있는 반면 저 돈은 어디서 났을까에 대한 암이었죠. 네. 자, 오늘도 코인 시장의 세 가지 키워드를 들고 오셨죠? 네. 어떤 걸 들고 오셨습니까? 첫째, 코인 과세 내년에 예정대로 한다 합니다. 둘째, 가짜 뉴스에 코인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셋째, 이더리움 킬러를 자처한 솔라나라는 코인이 플랫폼인데 18시간 동안 목통이 됐습니다. 뭔가 다들 좀 흥미있는 네. 주제인 것 같은데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죠. 코인 과세 내년 예정대로 이겁니다. 이제 세금 내게 된다는 건가요? 코인 네. 거래하면? 이게 원래 이제 다 정해져 있었어요. 법도 통과되고 하면서 이제 내년에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 지방세 포함하면 22% 세금을 낸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원래 이제 예정돼 있었는데 좀 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가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도대체 뭐 어디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지가 되게 약간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자체가 조금 많아졌고 게다가 이 투자를 주로 하는 그 세대나 연령층이 보자면 젊은 세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른바 그 여당이 굉장히 잡고 싶어하는 이대남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들이 코인 과세한다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없던 세금 내면 다 싫어하죠. 보통 누구나 다 싫어할걸요. 게다가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게 되게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도 제기되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딴 거 주식 거래할 때도 다 세금 내니까 세금을 내긴 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 과세 인프라를 갖추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반감은 그거예요. 이른바 투자자 보호를 해주고 세금을 갖고 가야지. 시정 잡배들도 와가지고 여기 그 시장에 보면은 그 동네 카페들이 우리가 상권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 투자자 보호를 해주고 세금을 갖고 가야지. 세금부터 걷고 투자자 보호냐. 라면서 이제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론에 민감한 정당 쪽에서 야, 이거 좀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실제로 이제 민주당에 그 가상자산 TF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유동수 의원이 이제 팀 단장을 맡았는데 13일 날 월요일 날 회의를 하면서 세금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다라고 해요. 이거 좀 유예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유예 시점은 언제로 보냐면 주식에 대한 과세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양도차익이잖아요. 같이 맞추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미 노웅래 의원 쪽에서 그런 비슷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과세 시기를 연기를 하고 그다음에 기타 소득이 아니라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모든 그 2월 결손도 하고 그다음에 주식과 합산해가지고 실제로 돈을 벌었을 경우에만 세금을 내는 뭐 이런 식으로 바꿨거든요. 그 여당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또 찾아보니까 야당 의원들도 그런 법안을 맞습니다. 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이나 유경준 의원 이런 분들이
시행 시기를 한 1년에서 2년 정도 연기하자 뭐 이런 네네. 법안들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전까지는 사실 이제 야당 의원 쪽에서 얘기가 나와서 네. 사실 그냥 다 무시했죠. 야당 의원들이 내봐야 사실 이게 별로 힘이 없으니까요. 근데 여당의 당정 TF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솔깃한 면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과세 당국은 약간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근데 좀 그렇죠. 세게 나오고 있나요? 근데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이고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모두 다 야 진짜 이번에는 당정이 나선 거니까 음. 야 뭔가 좀 진짜 세금 관련돼서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 거야라고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어제 홍당기 부총리가 국회에 나가가지고 이제 대정부 질문 하는데 답변을 했었는데 김병우 의원이 시장에서는 과세 시기를 늦추는 등의 이제 정부의 변화된 정책을 기대한다라고 했더니 홍당기 부총리가 단무지처럼 딱 잘라서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예정대로 과세하는 게 맞다 내년부터 할 거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홍남기 부총리 옛날 별명이 홍백기라고 해서 항상 백기를 들었다 그랬는데 그래요? 이번에 좀 세게 말씀하셨나 보네요. 네, 단무지. 뭐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그 이제 이런 곡간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홍남기 부총리가 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과세 당국의 논리잖아요. 철학인 거고. 근데 지금까지 코인 거래한 사람들은 코인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하나도 안 냈다. 형평성 차원에서 빨리 세금을 걷어야 된다.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만약에 시점을 늦추면 오히려 그게 시장 혼란을 더 초래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좀 늦춰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홍남기 부총리는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거의 뭐 여지를 안 남겨두셨어요. 정부는 세게 얘기하고 있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내년 예산이 600조 정도 되잖아요. 초 울트라 슈퍼 예산인데 이거 만약에 세금 조금 걷으면 결국 빚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세수를 늘려야 되는데 좋잖아요. 코인 과세 세수 늘리기에. 코인 과세하면 세수가 얼마나 들어와요? 아직 정확하게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주식처럼 거래세로 한다라고 하면 거래 그 대금 곱하기 얼마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돈을 번 거.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기 때문에 도대체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지 잃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수가 지금 얼마나 거칠지 알 수가 없는데 거래 대금만 놓고 보자면 상당한 세수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연구하거나 뭐 이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뭐 아직 시장이 2018년에 어떤 분이 이제 연구를 아주 러프하게 한 게 있던데 보니까 단순하게 세율 30% 가정하고 뭐 한 40% 정도 번다고 또 가정을 한 다음에 계산해 봤더니 무려 세수가 41조 원이나 나온다는 그런 단순 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한 10조 가까이 얼마 상당히 많은 맞아요. 저기 세수가 다 들어올 것 같긴 해요. 한 주식 시장에서만큼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제 거래량 자체가 일단 엄청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도대체 어떻게 세금을 거둘 것인지에 대한 아직 세부 방안은 아직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 시행령이 법이 있고 소득세법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나오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까지 나와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자세하게 알 길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주식시장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주식시장에는 너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증권이라고 하는 거, 주권이라고 하는 거 다 예탁 결제원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 파악이 되거든요. 이 코인의 문제는 뭐냐면 국경을 넘어다닌다는 거예요. 거래소를 왔다 갔다 넘어다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서 어디로 갔다가 이게 자기 지갑으로 갔다가 여기 오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내 자리로 왔는데 과세 당국에서 보기에는 이 수익을 계산할 때는 취득 원가 빼기 이제 처음하고 마지막 요것만 하겠죠. 요걸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주장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는 이 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나 이거 실은 1,000만 원에 샀던 거야. 근데 이렇게 돌아서 와서 해외 거래소를 갔다가 와서 제가 지금 2,000만 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뺀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지라고 하는데 이 이제 과세 당국에서 보기에는 얘가 이거 1,000만 원을 들여서 샀는지 안 했는지를 입증하기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해외를 여러 군데를 거쳤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야 비용 인정 못 해주겠는데 2,000만 원 전부에 대해서 과세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디파이라고 왜 탈중앙화금융 해가지고 뭐 이른바 이자 농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빌려주고 맞아요 또 수익을 뭐 올리고 있는데 그럼 이 코인을 빌려주고 얻은 수익에 대해서 이걸 또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비용 처리를 또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맡겨둔 돈에 대한 이자니까 당연히 비용이 제로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지 내가 그 코인을 사가지고 넣어놨을 때는 그 코인 가격 변동의 리스크를 지고 한 거잖아요. 그럼 무위험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애매합니다.
뭐 해외 주식 투자 같은 거는 뭐 증권사에서 알아서 또 다 계산해 맞아요. 주잖아. 근데 네. 이거 누가 계산해 줄지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하여튼 일단 정부에서는 일단 내년 그대로 하겠다. 네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코인과세 내년 예정대로 이 얘기를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어떤 얘기를 들고 나오셨죠? 가짜 뉴스에 코인 시장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인가요?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얘기고 그게 상관이 없는 게 국경이 없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벌어졌던 그 뉴스가 가짜 뉴스 때문에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도 피해를 봤죠. 네. 어떤 얘기죠? 이게 정말 그 월요일 저녁에요. 저도 이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네. 이게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보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오르는 거예요. 뭐지? 왜 오르지? 뭔가 뉴스가 있어야지 오르는 그 수준이거든요. 약간씩 오른다고 하면 매수 매도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 움직일 수 있는데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건 뭔가 뉴스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별 뉴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랑 톡방을 보니까 라이트코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월마트가 라이트코인을 이용한 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월마트 그러면 세계 최대 유통 기업이고 맞습니다. 미국 네. 최대니까 거기서 뭔가 코인으로 결제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큰 뉴스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야 이거 테슬라보다도 더 좋은 거 아니야?라는 그 얘기까지 막 나오고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뉴스가 처음 나왔던 게 언제냐면 그 보도 자료를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는 플랫폼 있잖아요. 이렇게 뉴스 와이어, 글로브 뉴스 와이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그 우리가 흔히 이제 다른 일반 시청자분들은 이 이제 채널 자체를 뭔가 뉴스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보도 자료 업체에서 주면 그대로 그냥 올려주는 플랫폼에 불과합니다. 그 글로벌 뉴스 와이어가 월마트에서 낸 보도 자료를 그냥 올린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라이트코인 이용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뉴스와이어를 보고 CNBC, 로이터 등 이른바 진짜 언론들이 이걸 인용해서 쓴 거예요. 월마트가 도입한다. 그러고 나니까 라이트코인 재단이 자기네 트위터에다가 와 웰컴 월마트가 우리 거 쓴대요라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짠가 보다 해가지고 매수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그 보도 자료, 애초 보도 자료가 뜯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뭔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른바 그 CNBC나 로이터 측에서 월마트 측에 확인을 요청하는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뭐지? 싶으면서 그 기사가 약간 수정이 돼요.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확인은 안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뒤에 붙여요. 그러고 있어서 계속 확인하다 보니까 월마트가 부인했습니다. 우리 이런 보도자를 낸 적이 없다. 월마트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봤더니 그 보도자료 애초 그 만들었던 거기 연락처가 보니까 며칠 전에 생성된 계정이었던 거예요. 가짜란 얘기죠. 그러니까 라이트코인 재단이 자기들이 올렸던 트윗을 삭제를 합니다. 슬그머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가짜였네라고 알게 된 거죠. 다시 가격이 원래 올랐던 시점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네. 라이트코인 가격만 움직인 게 아니라요. 비트코인 가격도 비슷하게 움직여서 코인들도 같이 움직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라이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거기 이제 호재 때문에 반응을 한 거고 비트코인은 전체 코인 시장을 대표하는 코인이다 보니까 같이 움직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암호화폐 전체에 대한 약간 개방성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니까 다른 알트코인 가격도 다 움직인 거고. 그럼 누가 그런 가짜 자료를 올릴 걸까요? 이게 참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게 사실 야 라이트코인 너네 재단이 만약에 트윗을 안 올렸으면 안 믿었을 거다. 니네가 올렸잖아라고 했더니 라이트코인 재단은 우리도 속았다. 우리도 몰랐어라는 거예요. 이 코인이 알다시피 이제 탈중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월마트가 라이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라고 해서요. 굳이 라이트코인 재단에다가 허락을 맡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도입하면 되는 거지. 그런 구조기 때문에 라이트코인 재단도 몰랐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이 라이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찰리리라고 있잖아요. 이게 딱 봐도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그 소득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 라이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찰리리를 의심을 했죠. 찰리리를. 그랬더니 찰리리가 우리도 속았다라면서 나는 라이트코인이 20개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만든 사람인데 20개밖에 없어요? 그때 그 2017년 처음 붐이 일었을 때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비싸다라고 해서 그때 다 팔았어요. 그래요? 딱 그 찰리리가 팔았을 때가 딱 고점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했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이
가짜 뉴스를 통한 시장 조작을 통해서 이득을 취한 거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는 그 SEC뿐만이 아니라 법무부가 나서 조사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정확히 말하자면 SE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니까 이런 시장을 감독하는 데고 법무부는 이건 주가 조작이잖아요. 이건 범죄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나서서 이제 조사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게다가 이제 그 글로벌 뉴스 와이어 측도 이게 자기들도 이제 속았다는 거죠. 월마트가 보낸 보도자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최대한 협조하겠다. 우리도 이제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도대체 조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져서 진짜 범인을 밝힐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갠슬러 위원장이 그 이제 위원장이 SEC 위원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죠. 갠슬러. 아마 우리 월스트리트 소식에서도 아마 전해주신 것 같은데 그 상원 청문회 나가가지고 투자자 보호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코인 시장이 너무 무법지대 있다. 우리가 좀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세게 어필했거든요. 이게 바로 갠슬러 위원장이 말하는 서부 개척 시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뉴스 때문에 가격이 움직이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피해가 나고 이게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떨어지면서요. 약 2억 달러 정도의 청산이 일어난 거예요. 선물 시장에서. 누군가는 숏 포지션을 잡았는데 갑자기 급등하니까 청산됐고 누군가는 이렇게 올랐으니까 롱을 잡았는데 갑자기 떨어지니까 또 숏으로 해서 청산이 되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돈을 벌었겠지만 어떤 누군가는 이제 또 피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갠슬러 위원장이 계속 투자자 보호 얘기하고 있고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너무 잘 입증을 시켜준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진짜 가능하다면 누군가 또 네, 시도할 수 있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딱 가짜 뉴스를 띄우고 돈 본 다음에 싹 빠진 다음에 얼른 도망가서 못 잡게 되고 맞아요. 그럼 돈만 또 코인을 추적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려가 되는 건데 저는 이걸 도대체 그럼 어떤 세력일까 보면은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라이트 코인을 들고 있는 세력일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굳이 라이트 코인이 아니고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세력도 이걸 약간 조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향이 있으니까. 글로벌 코인 시장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잡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였는지.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추적하기 되게 어렵게 돼 있는 게 사실 그게 코인의 이점이잖아요. 상당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범인이 잡힐지도 참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키워드 가짜 뉴스의 코인 시장 들썩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들고 오셨는데 이건 저도 좀 관심이 있는 내용인데 어떤 거죠? 네, 이더리움 킬러를 자처한 솔라나라는 이제 플랫폼 체인이 18시간 동안 먹통이 됐습니다. 저도 이 솔라나 외신에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올랐다고 지금 외신이 나오는데 이게 먹통이 됐다는 또 소식이 나오니까 또 깜짝 놀랐네요. 제가 이제 솔라나 얘기를 하니까 제 포지션을 밝힐게요. 저는 솔라나에 현재 솔라나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의 무슨 제 주변 사람들이 너 인간 지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면 꼭지더라고요. 그래. 제가 약간 이거 먹통되기 전에 사셨구나. 약간 정확히 이제 솔라나가 드디어 이더리움과 비견할 만한 경쟁력 있는 플랫폼 체인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고가 터지면서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왜 우리가 좋다고 하나요? 분산돼 있기 때문에 한쪽의 서버가 해킹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도 다른 서버가 멀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체인이 끊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8시간 동안 체인이 끊겼어요. 그리고 이걸 해결했던 방식이 결과적으로 보면 리스타트. 그러니까 새로 다시 깐 거죠. 쉽게 말해서 컴퓨터 껐다가 켜는 거예요. 자, 너희들 모두 자 컴퓨터 새로 껐다가 켜 이렇게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과연 블록체인이라는 그 끊임없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끊이는 일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 이 플랫폼으로서의 이 솔라나가 과연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까지 나오게 되는 이 상황이 펼쳐졌는데 일단 솔라나가 뭐지 살짝 잠깐 소개를 하고 가죠.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를 이제 플랫폼 체인이라고 이제 많이들 부르거든요. 뭐 레이어 1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체인이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앱들이 얹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안드로이드 OS, iOS 같은 게 이 아까 제가 말한 플랫폼 체인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그 휴대폰이 움직이는 저 운영체계가 뭐 안드로이드 OS 또 아이폰 쪽은 iOS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왜 그 안드로이드가 사실 훨씬 더 많이 팔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iOS 위에 그러니까 애플 그 iOS 위에 얹어지는 그 앱들이 굉장히 좋은 앱들이 많아요. 그리고 iOS 앱 버전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버전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앱 생태계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플랫폼이.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플랫폼 체인을 보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이잖아요. 네. 근데 이더리움 체인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제 앱들이 얹어져서 돌아가려고 하면 사실 속도가 빠르고 네. 수수료가 싸야 되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체인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비싸요. 혹시 최근에 뭔가 그 유니스왑이나 아니면은 그 이더리움 계열 토큰을 이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 한 번 수합하고 이체하는데 $100 나왔어요 수수료. $100면 10만 원 넘게. 예. 아 그래요. 네. 이게 원래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거 싸게 하자 중간자를 없애가지고 하는 건데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체인이 감당을 못하니까 이게 수수료가 점점 비싸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거래를 빨리 처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수수료를 비싸게 부르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이더리움 2.0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찬찬히. 근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굉장히 비싸고 수수료가 많이 든다. 비싸고 이더리움이. 느립니다. 느리다. 그래서 이게 야 그러면 플랫폼 체인으로서 기능할 수 없잖아라고 해가지고 이더리움 킬러 나는 이더리움을 잡겠어라고 나온 코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플랫폼들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솔라나거든요.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그 TPS라고 하잖아요. 초당 거래 속도 처리가 지금 5만 건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비자가 2만 5천 건이거든요. 초당. 근데 그 비자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비자 거예요. 카드가 지금 초당 2만 5천 건을 처리하는데 이 솔라나라는 암호화폐 코인은 5만 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찾아보니까 그 비트코인 이건 초당 7건에 불과하고 이더리움은 20건. 초당 20건 뭐 이런 정도인데 엄청나게 빠른 거네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게다가 혹시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네. 수수료가 정말 먼지예요 먼지. 아까 제가 $100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솔라나 체인을 하면은 거의 한 뭐 몇백 원 수준이에요. 0.00025달러 뭐 이 정도 네, 된다는데 맞아요. 예. 그게 너무 싸고 하다 보니까 이 솔라나 체인이 최근에 굉장히 붐이 일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했던 화두가 NFT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체인 위에서 이제 NFT가 넌 펀저블 토큰이 이제 발행이 돼야 되는데 이더리움 체인에서 발행을 한번 하려면 한 $100씩 드는 거예요. 한번 발행할 때마다. 이제 이 발행을 이제 민팅이라고 표현하는데 야 그 이제 그 NFT가 0.12더짜리인데 발행하는데 0.2더가 나오는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NFT 발행하는 게 너무 비싸게 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솔라나 위에서 NFT를 발행하니까 수수료가 너무 조금 나오는 거예요. 속도도 빠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솔라나를 많이 쓰려고 맞아요. 하니까 가격이 또 올랐죠. 예.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오른 것 같아요. 솔라나가 굉장히 이제 이거 너무 좋은 플랫폼인데? 라고 하면서 여기 위에 디앱들이 막 이거저거 막 얹어가고 이른바 우리가 이제 생태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까 애플의 iOS 생태계가 있는 것처럼 솔라나 생태계가 점점 커지면서 이 솔라나라고 하는 이 토큰의 가치도 코인의 가치도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연초에 $2가 안 했다 그래요. 지금 한때는 $200가 넘었어요. 지금 현재 한 $150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아름다운 차트죠. 저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더리움을 뭔가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 체인이 될 수 있겠구나라면서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는데 사고가 터졌죠. 갑자기 먹통이 됐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때 보면은 그게 이제 솔라나 그 네트워크 위에서 이른바 이제 토큰을 파는 그 IDO라는 뭐 그런 게가 있는데 그냥 ICO라고 비슷하다고 하면 돼요. 그럼 이제 그거를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막 대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모주 청약을 할 때 막 기다리는 것처럼.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싸게 받아가지고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몰린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몰리는데 이게 사람만 몰리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전문적인 이제 프로그래머들은 봇을 개발을 시켜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더 많은 물량을 따내려고 하잖아요. 사람보다 컴퓨터가 더 빠르니까. 마치 자동 주문하는 것처럼 근데 걸어놓은 이게 것처럼. 이더리움 플랫폼에서는 봇이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수수료가 비싸니까 봇을 돌릴 수가 없어요. 이 봇 한 번 돌리면 $100씩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수료가 싸니까 봇을 마구마구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솔라나 재단 측에서 밝힌 게 뭐냐면 당시 우리가 그 체인이 다운됐을 때 무려 40만 건이 몰렸다는 거예요. 주문이. 초당 40만 건의 주문이 몰렸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다운돼 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리소스 부족이다라고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18시간 동안 체인이 다운됐고 해결하는 방식은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야 이게 과연 그러면 블록체인 맞아? 끊김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해? 게다가 여기서 이제 빚어졌던 문제가 뭐냐면 이더리움 왜 느리고 비싸냐라고 하면요 탈중앙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드 숫자가 몇만 개쯤 돼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빨리 하고 싸게 하려니까 노드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빠르죠. 노드라면 주요 참가자들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주요 참가자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양립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탈중앙화를 하려면 노드가 많아져야 되는데 노드가 많아지면 속도가 느려. 근데 이게 줄여버렸더니 탈중앙화가 안 돼. 예, 그래서 맞아요. 예, 갑자기 멈춰버려. 맞습니다. 예, 이런 일이 벌어져서 되게 약간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고 그럼 과연 이더리움을 넘어설 수 있는 체인이 지금 있을까 하는데요. 이게 부정적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 어떻게 끊길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또 이걸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이게 약간 이 일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한 $170 정도 했거든요. 근데 사태가 터졌는데 $150예요. 생각보다 안 떨어졌어요. 원래 이런 사고가 터지면 사실 이거 거의 무슨 먼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좀 이상해, 신기해.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자 봐라. 초당 5만 건을 처리할 수 있는데 40만 건이 몰리면서 다운됐다는 거 아니냐. 야 그럼 39만 건까지 괜찮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효용성이 높지. 게다가 오히려 이번에 이제 다 다시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 프로그램의 일종의 업그레이드를 한 셈인 거잖아요. 더 좋아졌다 기능이 라고 이제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손상이 간 거죠. 이렇게 해서 최근에 가장 핫한 코인인 솔라나 근데 갑자기 먹통이 돼가지고 생겼던 사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코인 파헤치기 거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시는 입장에서 시청자들에게 이거 한 줄 평으로 한번 요약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코인 시장은 BC다. BC? 네, 우리가 왜 서기 BC. 네. 난 또 빚인지 알았어요. 네, 빚이다 이런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과세나 가짜 뉴스에 이렇게 들썩들썩하는거나 아니면 이렇게 솔라나 같은 체인이 막 다운되는 건 이게 다 시장 초기에 벌어지는 일이지. 성숙하면은 이미 다 그런 아픔을 다 겪고 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자본시장처럼 성숙된 거잖아요. 코인 시장의 경우에는 정말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좋아질 일이 더 많다.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긍정론으로 이렇게 끝내 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9월 16일 목요일 고란 대표와 함께 한 코인 파헤치기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5시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코인 시장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채널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알찬 정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알고란의 고란 대표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